내가 알려줄게. 닥터 반론입니다. 골다공증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증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약간 전신 무력감, 약간 온몸이 좀 힘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뼈가 약해지니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골다공증에서 뼈가 약해졌을 때 그 부위가 견뎌내지 못하고 골절, 뭐 함몰,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통증이 생기지, 골다공증이 있다만으로 국소적으로 뭐 팔꿈치, 손가락, 무릎, 어깨 이런데, 뭐 허리 이런데 직접적인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주로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약해지니까 그로 인한 2차적인 손상,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러지거나 어긋나거나 내려앉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추가적으로 생겼을 때 이제 통증이 생기고, 그런 변화 때문에 아픈 거고,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뼈가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과 관련돼서 여자분들이 특히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고, 남자에 비해서 좀 근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이든 뭐 어깨든 관절염과 연관된 그러한 구조물들은 좀 튼튼해야지 잘 견뎌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 좀 헐겁고 하다 보니까 관절염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관절을 감싸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인대가 있는데,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애를 낳는 과정에서 골반의 인대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온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인대가 살짝 느슨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회복을 하지만 좀 회복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앞서서 얘기했던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뼈가 약해져서 있다든지, 근육이 좀 약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비교적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는 빈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다쳐서 파열이 되죠. 관절이 일정 각도 이상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일정 각도 이상 움직이면 그 부위가 이제 어긋나면서 빠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붙잡아주는 게 인대거든요. 기대했던 거 이상의 그런 외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각도 이상 다치게 되면 그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그 어긋날 때 인대가 그걸 붙잡아주는데, 그 붙잡아주는 힘을 벗어나게 되면 인대가 견뎌내지 못하고 늘어나거나 뜯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외력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고, 관절염이 있거나 뼈가 이제 약해지면 그 부위가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든지, 가시뼈라고 골극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절 밖으로 약간 삐집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삐집고 나와서 뾰족한 부분이 인대를 계속 움직이다 보면서 이렇게 ဃ갉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야금야금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매끄러워야 되는데 뼈가 이렇게 나오니까 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처음에 뭐 1, 2주 갈려서는 될 게 아니고 한 1년, 2년 갈리다 보면 이 부위가 이제 헐거워지고 약해지면서 이제 뜯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관절을 과하게 쓰다 보면은 계속 인대가 버텨내려고 늘어났다 오그라들었다 늘어났다 오그라들었다 하는데, 계속 견뎌내다가 이제 뼈에 붙어있는 부위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톡 하고 뜯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정상적이었다가 다치면서 뜯어지게 되는 경우, 파열이 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 대표적인 거는 스포츠 손상, 아니면 무슨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운동하다가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제일 많을 거고, 그 외에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반복적인 손상이 누적이 되다가 그게 견뎌내지 못하고 뜯어지는 그런 피로 손상, 이런 것들이 인대 손상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됐다라고 하고, 부기랑 염증은 수술 자체 때문에도 짧게는 몇 주에서 몇 달간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겼다가 가라앉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약 먹고 뭐 냉찜질 해주고 좀 쉬어주고 그다음 재활치료 해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수술이 잘 됐는지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고요. 어떻게 잘 돼 있는 상황이고 뭐 피검사부터 영상 검사가 다 좋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뭐 소염진통제 같은 거는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하니까 그런 반응들을 가라앉혀서 잘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약간 부었거나 이럴 때는 다리를 올려놓고 쉬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냉찜질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부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대부분 이제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고, 이제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딛고 걷는 데까지가 최소 한 달 정도 걸리고 보조기를 푸는 데는 한 석 달, 달리는 거는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도 이제 실밥을 뽑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리지만 인공관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안정화가 되고 그 과정이 완전히 이제 자기 관절로 인식을 하는 데는 거의 1년 이상 걸린다고 돼 있고, 그 기간 동안은 무릎이 살짝 뭐 붓는다든지 콕콕콕콕 쑤신다든지 약간 벌겋다든지 약간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구부릴 때마다 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됩니다. 이런 게 점점 반복이 되면서 점점 흐려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증상 자체를 점점 이제 환자분들이 못 느끼고 예전에 아팠던 증상도 좋아졌고 근데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거의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많이 써서 약해졌다는 거죠. 좀 더 닳고 해져가지고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는 거고, 관절염은 초기, 중기, 후기, 말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초기라든지 중기, 후기까지도 인공관절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관절이라고 하는 게 뼈랑 뼈가 있고 이게 맞닿는데 직접 맞닿으면은 뼈끼리 부딪히면 아프니까 여기에 얇게 이제 코팅이 돼 있어요. 우리 프라이팬 코팅돼 있듯이 얇게 코팅이 돼 있어서 이 부위가 충격도 흡수해주고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코팅이 벗겨지듯이 연골이 이제 벗겨지면서 이제 뼈가 노출이 되고 뻐글뻐글하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게 관절염인데, 이 코팅이 벗겨질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프라이팬 써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쓰자마자 바로 벗겨지는 게 아니라 뭐 몇 개월, 몇 년 써야지 이제 코팅이 벗겨지고, 그러면 이제 막 눌어붙고 이러면은 새 프라이팬으로 바꾸고 하듯이 연골이 다 벗겨지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그 연골을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부위를 살짝 벗겨내고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을 넣어서 그 구조물끼리 만나서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인공관절 수술. 그래서 그거는 연골이 다 벗겨졌을 때 이제 하는 거고, 가장 말기에 이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초기라든지 중기, 후기 관절염이 이제 연골이 약간 벗겨지기 시작할 때 치료하는 방법은 남은 연골이 더 벗겨지지 않게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보통 이게 많이 쓰거나 아니면 체중이 많이 가해지거나 점프를 많이 계속 해야 되는 그러한 무슨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릎에 연골의 손상을 좀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활 개선도 해야 되고, 연골이 벗겨진 부위가 잘 이제 벗겨졌다가 또 살짝 재생이 되거든요. 그 부위가 잘 아물 수 있게끔 먹는 약이라든지 무릎 안에다가 주사 치료 같은 것들 할 수가 있고, 연골이 벗겨지더라도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연골의 범위가 이만큼인데 이 깊이로는 다 안에까지 뼈가 노출될 정도로 파였지만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범위가 넓고 안쪽까지 다 벗겨졌다, 그때는 인공관절 가는 게 좋고요. 다행히 범위가 넓지 않다, 우리가 뭐 한 10원짜리 동전이나 5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 정도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인공관절로 하지 않고 재생을 했었습니다. 재생을 하는 방법이 이제 무릎 안에 연골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그 안에 자극을 줘가지고 골수 안에서 성장인자라든지 연골 세포들이 나오면서 그 결손이 있던 벗겨졌던 부위가 이렇게 아물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아물게 하는 과정에서 이 연골이 조금 힘이 약한 연골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튼튼한 연골로 바꾸게끔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아니면 콜라겐 세포를 거기에 이제 도포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연골에 가깝게 이제 회복시켜 줄 수 있게끔 해서 이거를 재생해서 많이 씁니다. 완전히 다 벗겨내고 새 걸로 넣어주면 그걸 재건, 새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벗겨진 부위만, 결손된 부위만 다시 자라나게 해주면은 그 부위는 재생해서 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생해서 쓰는 기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단계가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있다 치면은 초기, 중기 정도는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러면 대부분 좋아지고, 중기까지도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데 중기의 일부는 연골이 일부 벗겨진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재생해서 쓰는 방법하고, 말기까지 갔는데 범위가 또 조금 애매하면은 그때도 재생해서 또 써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말기에는 살짝 벗겨내고 재건, 인공관절로 바꿔서 쓰게 되고, 추가적으로 뼈의 모양을 좀 잡아주기도 하고 안에 지저분한 걸 청소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한쪽만 바꿔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치료 옵션이 있습니다. 말기가 됐다고 해서 꼭 인공관절을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확인을 받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하면은 최근에는 자기 관절을 최대한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겁먹지 마시고, 관절염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단계에 맞춰서 잘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